안녕. 함수 연속인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 구간을 나타내는 기호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다 아나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기호를 무슨 구간이라고? 그렇지,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얘의 의미가 뭐냐면 x가 요걸 의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등호가 들어가요. 얘를 우리가 이제 닫힌 구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폐구간. 그렇지, 폐구간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그냥 정의니까 외우면 돼요. 그럼 폐구간 말고 뭐도 있겠어요? 개구간. 개구간. 얘는 이렇게 소괄호로 씁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말해요. 얘를 뭐라 그러겠어요? 열린 구간. 열린 구간 혹은 개구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다 외웠죠? 네. 그럼 뭐도 있겠어요? 한쪽만 닫혀 있는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제 어떤 걸 의미해요? A 이상, B 미만. 그럼 얘는 이름, 안녕?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봐요. 뭐라고 붙이겠어요? 그렇지. 반 닫힌 구간. 혹은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폐구간, 반 개구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도 써도 되겠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x가 뭐로 주어졌냐? x제곱으로 주어졌어. 이거의 정의역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의 정의역은 원래 뭐예요? 실수 전체. 실수 전체죠. 그럼 실수 전체를 나타내주는 기호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실수 전체.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죠. 그럼 그거는 개구간으로 쓸까요? 아니면 폐구간으로 쓸까요? 그치. 개구간으로 쓰는 거예요. 개구간으로 쓰면 돼. 왜냐면 얘들아 무한대랑 무한대 플러스 1 중에 누가 더 큰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그치. 둘 다 똑같아요. 왜냐면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아니야. 상태. 그치. 얘는, 훌륭해요. 얘는 스테이트,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커지는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어제 무한대 반대가 뭐라 그랬죠? 무한소. 그래서 0으로 쓰는 거죠. 얘도 0이긴 0이지만 숫자 0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작아지는 거. 0으로 아주 가까이 가는 어떤 수?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수 전체라는 거를 구간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면 이렇게 이제 열린 구간으로 나타내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해볼까요? fx가 예를 들어서 x-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정의역이 뭐가 돼요? 2가 아닌 모든 실수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2가 아닌 모든 실수를 구간을 나타내는 기호로만 나타내봐요. 구간을 나타내주는 기호로만 나타내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음무한부터 이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는 이렇게. 그 다음 2부터 또 무한대죠. 2를 제외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집합처럼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거 또는 이거잖아. 그럼 이 사이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 그렇지. 합집합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만약에 루트 x-2다. 그럼 얘는 정역이 뭐예요? 2 이상인 모든 실수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주에 어떻게 써야 돼요? 2 이상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간을 나타내는 기호가 이렇게 된다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뭐 이거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네 가지 함수를 볼 건데 첫 번째가 x 플러스 1이고 요 gx가 x-1분의 x제곱 빼기 1이에요. 그 다음에 hx는 가우스 x고요. 그 다음에 kx는 두 가지로 쓰는데 x제곱이랑 0. x가 1이 아닐 때 여기는 x가 1일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요 네 가지를 한번 볼게요. 너무 칸이 좁은가요? 저 옆에다 쓸까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이 지울게요. 이거는 구간을 나타내는 기호는 다시 fx가 뭐였죠 방금? x 플러스 1이었죠? gx는 뭐였어요? x제곱 빼기 1을 x 빼기 1로 나눠준 거죠? hx는 가우스였죠? kx는 뭐였어요? x제곱이랑 0인데 x가 1이 아닐 때는 이거고 x가 1일 때는 이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럼 첫 번째 그래프 혹시 못 그리는 애 있어요? 웃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죠. 근데 내가 진짜 뻥 아니라 저 fx가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저 그래프를 고3 문과애가 진짜 10년 전쯤에 그리라고 했더니 못 그리는 거야. 진짜 뻥 아니라 고3 문과애가 못 그리고 나 화를 냈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를 냈거든.
919였어. 한 10년 전은 아니고요. 95년생이니까 몇 살이죠? 여러분도 몇 년생이야? 03이요. 그럼 8년 전이잖아요. 걔가 고3 때 이걸 못 그리는 거야. 내가 진짜 충격 받았어요. 충격. 충격 받았는데, 엄청 화를 냈거든요. 이걸 왜 못 그리냐고. 얼마나 걔는 또 답답했겠어요. 자기는 그리고 싶은데 못 그리니까. 안 그래? 아직도 이거를 보면 그 생각이 너무 나요.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막 찾아오고 하거든요. 이제 막 그 충남대 갔어요. 결국 충남대 갔는데 자기가 행정고시 보겠다고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가 수학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직도 있다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수능 때 2등급 나왔어요. 문과는 가능합니다. 88점. 나의 힘이죠. 어쨌든 진짜 아직도 난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선생님 잊혀지지 않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질문. 선생님 대학교 때 이제 봉사활동 한다고 교육봉사했는데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던 학생이었거든요. 잊혀지지 않는 질문들. 3분의 2. 요거 하니까 6분의 얼마요? 7 이렇게 되냐?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6분의 5였어요. 이게 6분의 5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계산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계산할게요? 5분의 1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2개 더하고 2개 더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아동센터에 있는 애라서 막 걔네들한테 화를 낼 수는 없거든요. 이해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 이거는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중3 올라가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핵심은 뭐였냐면 2의 제곱근. 이건 뭐야? 루트 2죠. 자, 4의 제곱근. 중3 올라가는 거니까 제곱근 배우잖아요. 이거 2예요. 맞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4의 제곱근은 2래. 2의 제곱근은 2래.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뭐냐? 그 되게 막 머리를 써요. 그래서 결국은 이 루트를 이해시키는데 2주 걸렸어요. 2주.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4의 제곱근은 이건 대답해. 그럼 2의 제곱근은 루트라는 말을 못 하는 거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또 그냥 일반고 다니는 학생, 천여 학생이었어요. 천여 학생인데 얘는 이과였어요. 사인 30도가 사인 30도 곱하기 사인 60도? 이거 답이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떻게 얘기했더라? 이게 되게 이거 얘기 기억이 안 나는 게 사인 곱해 사인 제곱이고 30, 60 곱해서 1800. 진짜 이해했던 애들도 있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획기적이었어. 이 사인이랑 30도가 곱해져 있는 거 아니냐. 나 너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수학이 참 어려운 과목인 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갑자기 기억나네요. 자,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나요? 저기서 1,2 뚫린 거. 아, 그렇죠. 이거랑 같은 그래프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뭐가 다른 거죠, 둘이? x가 1이면 안 돼요. 그렇지, 1이면 안 되죠. 정의역이 달라요. 김재가 물어봤었죠. 쟤는 기억도 안 나. 내 카톡 뒤져보면 더 있어요. 네가 수행평가로 물어봤어요. 기억나요? 거짓말. 자, 1대 2죠?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 가우스 X는 계단형 그래프죠. 이거 못 그리는 애들은 없죠. 우리 시험 다 봤으니까. 1, 2. 자, 요거는 X제곱. 왜 저기 채은이 왜 안 와요? 빨리 전화 때려줘. 여기 1일 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1일 때 0. 그럼 우리가 이 네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싶거든요. 어떤 점일 것 같아요? X가 1일 때가 왠지 관심이 갖고 싶죠. 그럼 이 각각의 뭘 구해볼 거냐면 어제 이제 극한을 배웠으니까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을 다 구해볼 거예요. 여기서 F1은 얼마예요? 2죠. X가 1로 갑니다. 지우고 알죠? 극한? 요 fx 이거 어떻게 돼요? 2. 얘도 2예요. 왜냐면 1로 갔을 때 여기 2잖아. 어제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라 그랬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2니까 그냥 2예요. 자, g라는 함수의 함수값 없죠. 그럼 x가 1로 갔을 때 gx라는 극한 값은 2. 얘는 2예요. 여기 2가 구멍이 뚫려 있기는 하지만 극한은 곧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극한은 세 글자로 처음에 근사값. 그래서 얘가 2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2예요. 구멍이 뚫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h라는 함수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h가 x가 1로 갔을 때 hx. 요 극한값 얼마예요? 우극한이 1이고
그래서 없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좌악한 우악한이 서로 다르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안 빠르죠? 자, K에다 1 집어넣었어요. 얼마예요? 0. X가 1로 갔어요. KX는 얼마예요? 1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을 조사하니까 뭐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그래서 이 같았을 때를 뭐라 부를까요? 연속 그렇지.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연속이 아닌 이런 점들을 뭐라 부를까요? 비연속. 불연속이라고 불러요.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야기하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자 연속이다의 정의를 이제 다시 내릴 건데 지금 네 가지 함수를 비교해 봤을 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았을 때를 결국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결론을 얘기해 주면 결론 x는 a에서 연속이다. 여러분들 책에 딱 세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연속이다의 정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돼요. 그럼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x는 a에서 정의돼 있어야 돼요. 자, 정의돼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두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x가 a로 갔을 때 fx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exist.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같아야 한다고 했죠. 그럼 세 번째는 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거를 만족할 때를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외웠습니까? 첫 번째 x는 a에서 정의돼 있다. 두 번째 극한값 존재한다. 세 번째 그 둘이 같다. 알겠어?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a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을 조금 다른 형태로 한번 써보면 얘를 만족하면 된다며. 자 봐봐.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는 fa를 만족한대요. 그럼 이게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말과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내 말 이해했나요? 자, 요것만 만족시키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 말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려요. 틀리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좀 더 머리를 써봐요. 틀리니까 물어볼 것 같아서 선생님이 맞는 걸 써놔서 틀렸다는 걸 유도해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졸리다고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10초에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10, 2, 1. 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아, 뭘 몰라요? 틀린 말. 왜 틀린 말 같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뭔데요? 주기. 주기요? 뭔 소리예요? 좌변이 의미하는 게 뭔지부터 얘기해봐요. 좌변은 뭘 의미하죠? 자, h가 0으로 가거든요.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랑 0보다 작은 쪽에서 와도 둘 다 fa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의 극한값을 의미해요. 그 우변은 a에서 함수값을 의미하죠. 함수값 극한값 같다고 돼 있잖아요.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자 얘는 h가 0으로 갔어요. fa 플러스 h 제곱이 fa. 얘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이 맞을까 틀릴까? 얘도 맞을 것 같아. 얘도 맞을 것 같아요. 자 아까는 내가 틀린 것처럼 얘기해놓고 맞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또 틀린 것처럼 얘기하고 맞는 거 써놨을까요? 아니 틀렸어요. 왜요? 이유를 얘기해줘요. 제곱이 어. 0안 가고 다른 거 h가 0으로 가는데 h 제곱은 그럼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응? 왜 무한대로 가요?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죠. 아니에요? 0으로 가죠.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얘를 만족하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게 맞는 얘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재은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건 틀린 말이죠. 자, 그럼 왜 틀렸을까요? 결과는 얘기해줬어요. 틀린 이유를 생각해줘요. 아, 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일방적 주입식 교육 싫어요. 쌍방향 소통식 수업 하고 싶거든요. 다 틀렸다고 했어요. 그럼 틀린 이유만. h보다 h 제곱이 더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 틀린 이유가 있어요. 연락했어, 조야? 네, 안 받아요. 안 받아? 아이씨. 잔다고? 잠깐만. 방금이랑 빨리 오라 그래. 빨리 얘기 안 하면 안 할 거야. 빨리 얘기. 책 봐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요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이유든 좋으니까 얘기해줘요.
자,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 극한값이 같아야지만 같다라고 했어요. 연속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거에 모순점이 있으니까 이게 틀리지 않았을까요? 저 추론하라고. 방탈출 게임이야. 이거 맞춰야 통과해. 빨리 이거 맞아 틀려. 틀린 게 없어 보이네. 틀린 게 있어. 뭐가 틀렸을까가 질문이야. 이거에 모순이 되는 게 뭐냐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그럼 좌변이 의미하는 게 뭔지만 얘기해봐요. 그것도 그냥 0으로 가잖아. 근데 h가 자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와도 h제곱은 0보다 커요. 이해했어요? 0보다 작은 쪽에서 h가 오더라도 0으로 가지만 h제곱이 항상 양수죠. 그럼 좌변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렇지. 좌변이 의미하는 거는 a에서의 우극한만을 의미해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얘는 A로 가는 거에 우극한만을 의미한다고.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얘가 연속이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에서의 극한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제 느낌 오죠? 자, 그럼 이걸 이해했으면 이거 세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 맞을까 틀릴까? 얘는 맞을 것 같아요. 얘는 맞겠죠. 얘는 좌우극한이 다 같다는 뜻이랑 똑같다고. 이해했어? h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우극한,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좌극한이잖아. 그래서 얘는 맞고 얘는 틀리고 얘는 맞아요. 이런 것도 해볼까요? h가 0으로 가요. 그럼 f의 a 플러스 sin h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a에서의 연속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똑같은 거예요. 그 얘도 맞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요? h가 0으로 가는데 f의 a 플러스 코사인 h. 얘는 틀려요? 얘는 뭘 의미하죠? 얘는? 1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얘는 a 플러스 1에서의 극한값이에요. 알겠어요? a 플러스 1에서의 극한값이고 얘는 a에서 함수값이니까 이게 같든 다르든 뭐 a에서 연속이다라는 말과 전혀 다른 거죠. 알겠습니까? 탄젠트는? 되죠. 탄젠트는 되죠. 왜냐면 탄젠트 h가 0으로 가는데 좌극하는 음수고 우극하는 양수 쪽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연속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점에서 연속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 점에서 연속성의 정의는 함수값, 극한값이 서로 같았을 때를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같은 거긴 한데 한 점에서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엔 어떤 점에서 얘기할 거냐면 한 점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뭐가 돼요? 선? 아니 우리가 처음에 뭘 배웠죠? 구간. 그래서 구간에서의 연속성. 구간에서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잘 모르는 애들도 많은데 요 닫힌 구간에서 요 함수 fx가 연속이다.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거 정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정의가 제일 중요하잖아, 수학에서는. 그럼 이 구간에서 연속성은 어떤 걸 보여주면 되냐면 첫 번째는 일단 열린 구간에서 함수 fx가 연속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요 x가 a로 가는데 a보다 큰 쪽에서의 요 극한값이랑 그 다음에 요 함수값이랑 같고, a로 가는 게 아니라 b로 가는데 요 b라는 거에서 좌극한이랑 요 함수값만 같아도 우리가 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정의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이 연속이라는 걸 이제 내가 아까 설명하다가 말했구나. 자, 봐봐. 일단 여기 보자. 여기가 A부터 B까지야. 그럼 이 구간에서 연속성을 얘기할 때는 이 점에서 좌극한의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좌극한의 여부는 상관이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성을 얘기할 때는 이 끝점에 대해서는 함수값이랑 우극한만 같아도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구간에서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X는 A에서 연속은 아니죠. 헷갈리죠, 이제. A에서 연속은 아니지만 A부터 B까지가 연속이라고는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해했냐? 내 말? 이게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연속이면 X는 A에서 연속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이게 연속이라고 해서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발레가 좀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엄밀하게 따지는 건 안 나와. 알겠어? 그래서 구간에서 연속성은 이런 거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우리가 그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y는 x. 같은 함수를 무슨 함수라 부르죠? 분명함수. 증가함수. 다시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2x제곱, y는 3x제곱 이런 거 다 무슨 함수라 부르죠? 1대1. y는 x 세제곱,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런 거 다 무슨 함수라 부르죠? 네 글자. 자, y는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뭐 이런 거 다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그렇지, 다항함수라 부르죠.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 이거는 그냥 증명 간단한 거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fx는 x란 함수가 있거든요.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임을 증명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책에 보기 문제 있어요. 보기 문제.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책 볼 필요 없어요. fx는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걸 만약에 증명하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학교 시험에.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좌표 하나 잡고 얘는 그냥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연속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걸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의의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도 다 성립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임의의 a에 대해서 x가 a로 갔을 때 이 fx라는 극한값은 fa인 둘 다 a죠. 됐어요? 여기가 됐어요? 임의의 a에 대해서 빨리 와. 빨리 와. 너 좀 기다리고 있었잖아. 응. 자, 다시 임의의 a에 대해서 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모두 다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증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안 까먹거든요. 이제는 안 까먹는데 그럼 그걸 증명해봐 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왜냐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증명하라 그랬으니까. 알겠어? 그 다음 아까 안 했던 게 뭐냐면 그래프상에서 잡아. 그럼 이제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텐데 아까 이런 직선이 있었고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 있었고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있었고 함수값이 다른 데로 가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1번만 우리가 연속이라 그랬고 2번, 3번, 4번은 이 점들에 대해서는 연속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불연속인 점들은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첫 번째 이게 구멍 뚫려 있는 점, 빵꾸난 점, 오케이? 그다음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점, 끊어진 점, 그 다음에 함수값이 다른 데로 도망가 있는 점, 이런 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특이점이라고 불러요. 특이점. 그래서 이런 특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연속인데 특이점이라는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 개의 점들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불연속점의 개수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죠. 근데 이게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요 점이랑 요 점도 미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알겠어? 하지만 불연속점의 개수는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안 어렵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한 점에서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확장해서 구간에서 연속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속함수의 성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라고 해줘야 될까요? 연속함수 연속함수의 성질 그러니까 x는 a에서 만약에 연속이면 연속인 fx랑 gx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뭐도 연속이냐면 실수 배운 것도 연속이에요. 두 번째는 더하고 뺀 것도 연속이에요. 세 번째는 곱한 것도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럼 네 번째는 나눈 것도 연속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 단 여기서 gx는 0이 아닐 때.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인 f랑 g가 있으면 두 개의 어떤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선형적인 결합이라고 하거든. 선형적인 결합.
선형성 이렇게 불러요. 리니얼리티. 오케이? 그래서 실수배, 그다음 더하기 빼기, 그다음 곱하기 나누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잖아. 그러니까 연속인 두 함수가 있을 때는 이런 연산을 하더라도 그 점에서 연속성이 변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했냐? 여기까지 이해했냐? 보기 문제가 여기 없어. 실력 점수는 없어. 예를 들어 볼게. 자, 봐봐. 연속인 F랑 G가 있어요. 2F 플러스 3G예요. 요것도 X는 A에서 연속이냐? 이거 맞아 틀려? 2fx 플러스 3gx라는 함수가 있거든? 요것도 x는 a에서 연속이야? F랑 G가 연속이 f랑 g가 a에서 연속일 때 연속이겠죠. 연속이죠. 왜냐면 실수배하면 연속이라며. 실수배하면 연속이라며. 연속함수 두 개 더해도 연속이라며. 그래서 연속인 거 맞아요. 그러면은 2f 그 다음에 3g 요거는 연속이야? 얘도 연속이죠. 2f 더하기 g분의 f 얘는 연속이 아니에요. G가 G가 0이 아니에요. 그치, 얘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왜냐면 g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연속이고 이렇게 나누어진 거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연속이에요.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5번째. 이건 책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x는 a에서 연속인 fx랑 gx가 있거든요. 그럼 f의 g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재근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 f랑 g가 x는 a에서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성함수 해버리면 그 점에서 연속일까? 자, 이거는 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들 어느 학교든 반드시 나오거든요. 자, 아닐 것 같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예를 하나만 얘기해 줘봐요. 그런 거 우리가 발레라고 하죠. 발레를 하나만 얘기해 줘봐요. 그냥 G가 뚫려 있는 점이 있는데. F랑 G가 뚫려 있으면 돼? 아니지. F랑 G는 연속이에요. F랑 G는 A에서 연속인데 합성함수 한 게 그 점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fx가 GA에서 아닐 수 있잖아요. fx가 GA에서 아 그렇지. 그런 예를 하나만 얘기해봐요. 그런 예를 하나만 얘기해 줄래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발레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틀렸다는 예제를 하나만 얘기하라고. 또 유민이가 똘똘하게 잘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fx가 GA에서 연속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 그게 발레가 맞아. 그럼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보라고. 이거 얘기해봐. 아무거나 하나 잡아보라고. 생각의 흐름을 멈추지 마요, 얘들아. GX는 EX고 GX는 EX고 A가 A가 1일 때 A가 1일 때 fx가 가우스 X. fx가 가우스 아, X? 이거 되나? 가우스 X? 네. 자, 이런 거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이게 실제로 이게 불연속인지는 한번 볼게요. 네, fx가 1일 때 어. 그러니까 틀리죠. 아 2분의 X로 해야 되나? 2분의 x. 왜 이게 틀렸어? 이게 왜 틀렸냐면 이걸 2분의 x로 바꿔보라고? 아니 가우스 가우스 x가 1에서 연속이 아니니까 안 돼요. 얘는. 연속 아니에요? 가우스 x 1에서 연속 아니죠. 아, 아니구나. 끊어져 있으니까. 그냥 A를 그냥 2분의 1로 이분 바꾸면 a를 2분의 1로 해볼까요? 그럼 a를 2분의 1로 해보면은 얘는 2분의 1에서 연속 맞죠? 요거 연속 맞죠? 그럼 합성함수 하면 연속이 아니니? 얘가 1로 가지. 얘가 1로 가는데 1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에 적당한 얘가 맞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가우스 나오면 조금 어렵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제는 어떤 거냐면 그냥 gx를 x로 잡아봐. 자, 그럼 이제 내가 어떤 발레를 찾는 거냐면 얘는 임의의 점에서 다 연속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점? 예를 들어 아무 점이나 잡아. a는 1로 해봐. 그러면 1에서는 연속이지만 그러면 좀 어려워지냐? a는 2라고 해보자. 얘가 2에서는 연속이지만 똑같은 거야. 2에서는 연속이지만 2에서는 연속이지만 2에서는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달라지는 점을 찾으면 되잖아. 그럼 뭐가 있을까? 분수함수로 생각해줘. 그럼 어떤 함수를 잡으면 되겠어, 만약에? 분수함수로 만약에 하고 싶으면 2에서 연속이 안 되게끔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워진 것 같아. GX는 X로 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X로 하면 안 되죠. 평등함수 되잖아요. 2x로 하자. a는 1.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의 연속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틀렸는데 틀린 발레를 써라. 이렇게도 실제로 시험에 나와요. 알겠어? 그거는 되게 답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 있으니까 간단한 예제를 들면 돼요. 채점하기 싫을 것 같지만 막상 금방 하기 때문에 채점합니다. 이 정도는. 자, 근데 이거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랑 헷갈리는 게 6번인데 f랑 g가 연속함수면 f의 gx도 연속함수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얘는. 잠깐 F 도트 G예요? 아니면 F 곱하기예요? 이건 각각. f랑 g가 각각 연속함수면 요 합성함수도 연속함수냐 물어본 거예요. 그거 맞아요. 얘는 맞아요. 알겠어요? 연속함수를 합성해도 연속함수는 맞아요. 근데 요거는 한 점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합성함수 한 개 연속이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되고 모르면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어딘가쯤에 근데 다항함수 아니어도 연속함수예요? 다항함수 아니어도 연속함수가 있냐고요? 사인함수 연속함수죠. 네.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가 끊어져 있거나 빵꾸 뚫린 점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으면 다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5번, 6번은 책이 없으니까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워도 되죠? 발레도 같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쉬운 문제가 이런 건데 연속성을 조사하래요. F랑 G에. 그러면은 F는 0에서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자, 일단 F라는 함수는 유리함수죠. 유리함수는 여러분들 그래프 그렸을 때 끊어진 점이 점근선 말고는 없죠. 근데 0은 점근선은 아니죠. 그래서 연속이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x 빼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도 돼요.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라가 첫 번째 해결법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렸죠?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점근선이 2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렸죠. 0 집어넣어버리면 1이니까 이렇게 그리죠. 그러니까 0이란 점에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둘 다 1이므로 연속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얘도 그래프 그릴 줄 아나요? 내가 이 정도 그래프는 바로 그려야 된다 그랬거든? 어떻게 그려요? 그치, 이렇게 그리지. 많이 그려봤지, 이거. 우리 많이 했거든? 점점 커지는 거 아니야. 똑같아.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0에서는 잘 대답해봐. 0에서 우극한 값은? 0에서의 자극한 값은? 극한 값은? 없어요. 함수 값은?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알겠습니까? 채은아, 연속의 정의가 뭐라고?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 같았을 때를 연속이라고 해요. 연속의 정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는 A에서 정의돼 있고 두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세 번째는 그 둘이 같았을 때를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오기 전에 그거 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쉬워요. 그럼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려운 거 오늘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는 자 fx가 어떻게 돼 있냐면 두 가지로 써 있는데 루트에 5x 플러스 a 자, 요거 하나 써 있고 이게 b예요. 0이 아닐 때, 그 다음 0일 때. 문제는 얘가 0에서 연속이래요. 0에서 연속일 때 a, b를 찾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0에서 연속이다. 그때 a, b 찾아보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럼 연속이 나왔으니까 이제 반대로 활용할 거거든. 뭘 이용하겠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걸 이용하겠지. 그러면 x가 0으로 갔을 때 이 극한값이 함수값이 뭐랑 같아야 돼? b랑 같아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면 이 극한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루트에 5x 플러스 a 루트 x 플러스 4. 얘를 구해보고 싶은데 잘 봐. 분모가 어디로 가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한다고 했죠? 0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그럼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사실로부터 루트 뭐가 돼요? 루트 a 빼기 루트 4가 0이죠. 그럼 a는 얼마?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했죠? 그럼 얘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데 얘는 x가 0으로 갔을 때
0분의 0꼴에 부정형인데 무리식이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유리화. 유리화한다 그랬죠. 유리화 해볼까요? x에 루트에 5x 플러스 4 루트에 x 플러스 4 분자에 뭐가 남았죠? 4x 4x. 남았죠. 네. x 약분하죠? 오케이? 네. 그 다음 0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2 아닌가요? 그러니까 4분의 4 그래서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b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a는 4 b는 1 이렇게 찾은 거죠. 별로 안 어렵죠? 근데 그 다음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약간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걸 먼저 볼까요? 자, fx가 이건 책이 없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게 xn-1승 xn승 2x 플러스 1. 자,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다음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그거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으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지수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요 x의 범위에 따라서 요 x의 n승이 어디로 가는지 달라지거든요. 그럼 x의 범위를 뭐로 나누어야 할까요? 0부터 1이 아닐 때 1이랑 어떤 걸 기준으로? 0.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잘 봐. x가 1보다 크면 x n승은 어디로 가죠? 무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x가 1일 때는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1이에요. 맞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무한소. 그렇지. 그 두 번째는 x가 1일 때. 이때는 x n승이 0으로 가요. 1로 가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면 얘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범위를 이런 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n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발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풀마 뭐하는데 이렇게 쓸까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줄 건데 자, 그럼 x가 1보다 커?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럼 fx가 남는 게 뭘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죠? n으로 나 xn으로. 그렇지. 분모의 최고차수식으로 나누어 주라고 했거든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자, n이 무한대로 갔어요. x n-1승으로 나누었어요. 그럼 요거 이거죠? 여기 x 플러스 x n-2승분의 2, x n-1승분의 1이죠? 1. 그럼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요? 무한. 얘네들은 0으로 가죠? 0. 맞아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x예요. 알겠어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요 경우에요. 그럼 이때 fx는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2분의 4. 그럼 얼마? 2. 그렇지. f1은 2예요. 됐어요? 자, 요 경우에 fx는 어떻게 돼요? n승 들어있는 건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남는 건 뭐가 있어요? 2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구할 수 없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역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수식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fx가 결국 뭐만 남냐면 x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범위를 5가지로 나누는 게 원래 기본적인데 어차피 첫 번째 경우랑 마지막 번째 경우는 같은 것으로 가거든요. 항상.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나누셔도 되냐면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는 x가 1인 경우, 세 번째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경우, 네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나누어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 해당하는 얘들아 3강의실에 고3 애들 오거든? 4강의실 가야 돼. 자리가 없어? 일단 알겠어. 잠깐만. 거기서 하고 있어.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을 기준으로 지금 1보다 클 땐 x래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지. 여기도 이렇게 그리겠지. 됐어? 그 다음에 1일 때는 2래매. 1일 때는 2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2x 플러스 1이라며. 그럼 1일 때 또 3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면 또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그리지. 됐어? 이해했냐? 여기 구멍 뚫려 있고. 그래서 fx의 그림을 그렸지. 그럼 이거의 불연속성을 얘기하래. 연속성을.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 x는 1에서 1과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도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연속이 아니에요. 둘 다 구멍 뚫려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둘 다?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속이 아니에요. 함수값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답을
마이너스 1에서 값이 정의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x는 풀마 1이 아닌 점에서 연속. 여기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아예 못 구하는 거. 마이너스 1일 땐 못 구해요. 왜 그러냐면 n이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그 x의 n승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못 구해요. 알겠습니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알겠어? 그래서 풀마 1이 아닌 점에서만 연속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냐? 지운다.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 책이 없었어. 자, 이번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gx가 x제곱 빼기 1분의 1, 2. 얘는 풀마 1이 아닌 점에서 얘는 풀마 1인 경우 이런 함수가 있는데 요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런 다항함수 fx 중에 f형이 1인 가장 차수가 작은 것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야. 문제 이해했나요? 자, gx가 저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f형이 1인 걸 만족시키는 fx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에요. 갑자기 좀 애매해졌죠?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일단은 요 함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gx가 연속이 아니잖아요, 지금. gx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으니까 풀마 1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이해했죠? 그러면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되는 fx가 어떤 꼴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요걸 구해볼게. 자, fx랑 gx를 한번 식을 써보면 얘는 역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2fx로 쓰고요. 여기는 풀마 1인 경우는. 이해했어요? 그럼 분자 여기 위에는 어떻게 돼요? x제곱 빼기 1분의 fx죠. 얘는 풀마 1이 아닌 경우. 이해했어? 자, 그러면 얘가 1에서도 연속이 돼야 하고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이 돼야 하지. 맞아, 재현아? 그러면 x가 1로 갔을 때, 잘 봐. 1로 갔을 때 요 극한값 x제곱 빼기 1분의 요 fx 라는 요 극한값이 뭐가 돼야 돼? 요 극한값이 뭐가 돼야 돼? 2f1이 돼야 되겠지. 맞아? 1에서 연속이 돼야 하니까. 맞아?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잘 봐봐. 분모가 어디로 가?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fx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항함수라고 했거든. 그럼 아까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그럼 f1이 뭐야? f1이 0이지.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요 극한값이 0이 된다고. 이해했어? 그럼 얘가 0이기 때문에 f1은 0이라며 지금? 그럼 fx는 일단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x-1에 어떤 다른 식을 쓸 수 있지. gx 쓰지 말까요? qx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요 식에다. 요 식에다 다시 집어넣어 보면 x가 1로 갔을 때 x제곱 빼기 1분의 x-1의 qx인데 요게 뭐가 돼야 한다고? 극한값이 0이 돼야 한다고. 됐어? 그럼 얘가 지금 약분됐지. 요거 하나가. 약분되면 분모에 뭐가 남아? 그렇지. x가 x 플러스 1분의 qx인데 요건 어디로 가? 2분의 q1인데 이게 뭐가 돼야 돼? 역시 0이지. 그럼 q1도 반드시 q1이 0이라는 얘기잖아. 이해했어? 그럼 q1이 0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qx가 반드시 어떤 걸 인수로 가져야 돼?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지. 여기를 q1으로 살짝 바꿔보면서 x-1의 제곱에 q2x 꼴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했어? 그럼 내가 지금 잘 봐봐. 요 문제에서 지금 g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인데 x는 1에서 요게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x라는 게 최소한 x-1의 제곱이라는 것을 인수로 가져야 한다라고 한 거잖아. 맞아? x는 1에서 연속성을 조사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 fx가 차수가 가장 낮은 거 구하라며. 그럼 뭐가 되겠어, fx는? 그치. x-1의 제곱이랑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갔는데 얘를 모르니까 최고차항을 k라고 놔볼까? 그러면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되도록 하는 k를 찾으면 되지.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나오니까 k도 1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라고. 내 말 이해했어요? 진짜요?
진짜 이해했어요? 아 근데 네. q 있잖아요. 두 번만 넣는 이유를 더 넣는 거. 두 번만 넣는 이유가 뭐냐고요? qx가 x 마이너스 여기서 바로 극한값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부정형이 더 이상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식에서 qx가 x 마이너스를 인수로 갖는다는 건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후로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자, 비슷한 거를 하나 볼게요. 비슷한 거를. 조금씩 어려워져요.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fx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a고 요 g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절대값 x 마이너스 b의 n승 플러스 1분의 2배 x 마이너스 b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f랑 g가 fx랑 gx의 곱이 역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되는 a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a, b도 구해보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b도. 자, 그럼 문제를 잘 봐봐. 이 문제를 잘 봐봐. 책이 없거든? 문제를 잘 봐봐. 일단은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 네. 맞지? 전화 왜 그래? 네. 왜 그래? 아니 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고 fx가. 다항함수니까. 알겠어? 자,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 아니 이거 있고. 아니지 않아? 아니잖아. 요거 아까 n승 들어있는 거 했잖아. 맞아? 아까 여기 n승 들어있는 거는 어디에서 불연속이었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n승 밑에 있는 밑이 1이랑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에서 불연속이었지. 자, 그러면 내 질문 gx는 어디에서 불연속일까? b 플러스 1. 그렇지, b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그렇지, b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내 말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어 얘들아? 다시 요 gx라고 하는 거는 gx는 x가 b 풀마 1에서 불연속이라고.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잘 들어. 왜냐고? 요 밑이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서 불연속이니까. 됐어? 그러면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거든 지금? 그럼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요 fx는 요 b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돼야 할까가 나의 질문이야. 자, 다시 얘를 우리가 계산을 안 하고 싶어. 지금 계산 안 하고 싶고 이거 다 나눠서 안 하고 싶거든. 안 하고 싶은데 fx가 x는 b 풀마 1에서 어떻게 돼야지만 b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돼야지만 저 곱했을 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까? 가 나의 질문이야, 세연아. 이해했어? 그럼 답을 얘기해 줘. 풀어서 써야겠네요. 답이 안 나오니. 이거를 먼저 계산해 보자. 그럼 이 gx를 먼저 구하려면 경우를 나눠야 한다고. 첫 번째는 요 절대값 x-b가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는 요 절대값 x-b가 1인 경우. 세 번째는 요게 0보다 크고 요게 1보다 작은 경우. 요것만 나누면 되죠.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요 경우에는 gx가 뭐가 됐죠? 아니 양수란 말이 어디 있어요? 절대값이니까 양수잖아요. 자, 요건 어떻게 됐죠? 요게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2죠, 2. 됐어요? 얘는 요게 1이니까 2분의 3. 됐어? 얘는 요건 0으로 가니까 1. 됐어?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b 플러스 1이고 b 마이너스 1로 볼게. 그럼 나머지는 다 2예요. 2, 여기서 2분의 3, 여기서 1. 이런 그림이 나와지겠지. 1보다 클 때 왜 2가 돼요? 요게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개수 b. 알겠어? 요렇게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가 gx가 b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 fx는 그 b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돼야 할까가 나의 질문이라고. 자,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x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b 플러스 1로 가고 있거든? 그럼 요 fx랑 요 gx를 곱한 게 이 극한값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아야 돼. 이해했어? 그럼 우극한은 2로 오고 좌극한은 1로 오잖아?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값으로 오잖아? 근데 뭔가를 곱해서 얘가 0이 돼야 한다고. 알겠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요 gx가 x는 b 풀마 1에서 불연속이므로 요 fx는 요 x는 b 풀마 1에서 뭐가 돼야 한다? 그렇지 0이어야 한다 야. 이게 결론이야. 왜냐면 곱해서 같은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그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거든. 얘는 연속함수니까. 이해했어? 자 그러면 b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요 fx가 0이 되게 하는 x라며. 그럼 0이 되게 하는 x가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뭐야? 해지. 그럼 b는 얼마야? 자 b 플러스 1이랑 b 마이너스 1을 더했어. 2b잖아? 요게 얼마야? 4. 그래서 b는 2. 근과 계절 관계. 알겠어? 그러니까 이 b 플러스 1이 3이고 얘는 1이잖아? 곱하면 뭐가 돼야 돼? a. 그래서 a는 3. 요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암산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네. 다시 요 gx가 b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거 이해했죠? 근데 그 점에서 fx가 0이 돼야 하므로 이 b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따라서 근과 계세 관계를 이용해서 a와 b를 찾은 거예요. 간단하죠? 이해했어요 진짜? 지울게요. 그럼 하나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것도 옛날에 했는데 잘 모르겠죠? 너무 오래됐죠 한지. 슝 2 3 이렇게 돼. 구멍이 0이야. 마이너스 1. 다 그렸나? 여기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fx예요. 그 다음에 gx는 점선과 실선을 잘 구분해봐.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0 지나요. 얘는 1이고 여기 2, 얘는 1.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 얘는 gx예요. 이제 내가 뭐 구하고자 하는 게 문제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아니지 정의는 다 돼 있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요 g의 fx 요게 불연속이 되는 x를 구하라.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그 책을 보면 더 어려워요. 이거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 정석이 있는 거예요. 자, f랑 g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x를 구하여라가 질문이에요. 그럼 일단은 뭐부터 따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불연속이 되는 x를 따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사해야 될까가 1번이에요. 연속과 fx. 자, 첫 번째는 일단 fx가 그렇지 불연속이 되는 불연속인 x 값에서 먼저 조사해줘야 돼요. 그럼 그런 점이 어디 있죠 지금? 그렇지 0이랑 2.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조사해줘야 될까? 자, gx가 불연속이 된 x는 얼마야? gx가 불연속인 x는 1이지. 근데 x는 1인데 요 fx가 1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한다고. 알겠어? x가 1인데 1이므로 fx가 1인 그런 x값에서 조사를 해줘야 돼. 그럼 그런 게 뭐가 있죠? 여기가 뭐야? 4분의 2. a 0일 때 2, 1일 때 0인데? 1대 0이요? 2분의 1이죠. 아, 여기 1일 때 0이라고 써있잖아. 1. 됐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에서 조사해줘야 된다고. 근데 또 있잖아 사실은. 여기도 있지. 얘는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렇지 3까지니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질문이 뭐냐면 요 합성함수가 불연속인 x를 찾기 위해선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어느 점에서 조사를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어느 점이 뭐가 되냐면 요 안에 있는 거 요 fx가 불연속이 되는 x를 조사하고 요 gx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 점이 fx가 되도록 하는 x값에서 또 조사해줘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요 세 점만 조사하면 나머지는 어차피 연속인 것들에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알겠어? 이해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이거 이제 따지기만 하면 돼. 그럼 첫 번째는 x는 0에서 연속성을 조사해 볼게요. 그럼 연속성을 조사할 건데 요거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거잖아? 그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지를 보라고 하는 거지. 맞아? 그럼 함수값을 봐봐. gf0부터 계산해 볼게. 읽어봐. f0 얼마?
0. 그럼 G0이지 이거는. G0 얼마? 0. 됐어? 자, 그럼 극한값 봐야 돼. x가 0으로 갔을 때 요 gfx란 극한값을 봐야 되거든. 이제 이게 어려워. 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그럼 fx가 어디로 가니? 잘 봐.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fx가 이 그래프를 따라서 가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 2로 가는데 그렇지. 2보다 작은 데서 오니까 뭐라고 쓰자고? 2 마이너스 이렇게 쓰자고. 맞아? 지우 여기 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g라는 함수에 2에서의 자극한이잖아? 그럼 얼마야? 0이지. 됐어? 맨 마지막 최종적인 거는 풀만 안 붙여도 돼요. 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x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데 0 뭐라고 쓰겠어? 0 마이너스.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불러봐. g의 0 마이너스 뭐가 돼? 0. 그럼 얘는 함수값도 극한값도 다 0이지. 연속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세연이 이해했나요? 자, 두 번째는 어느 점에서 해보자고? x는 2에서 연속성을 한번 얘기해보자고. 일단 함수값부터 비교해볼까? 그럼 f2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럼 g의 마이너스 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극한값 조사해줘야 되죠. x가 2로 갔을 때 요 gfx의 극한값을 보고 싶은데 얘는 두 가지로 나누자고 했고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 그럼 fx는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렇지. 마이너스 1 플러스죠. 그럼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x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죠. 그럼 g의 마이너스 2 플러스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맞아요? 이 둘이 다르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연속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느 점에서? 2분의 1에서 해보자고. 처음이니까 다 해줄게요. 연속성. 일단 함수값 먼저 구해볼까요? 그럼 g의 f의 2분의 1인데 f 2분의 1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g1은 얼마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g1이 여기 적혀있네요. 0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극한값도 해볼까요? x가 2분의 1로 가고 있어요. 2분의 1로 가고 있는데 요거의 극한값을 조사해보고 싶은데 얘는 x가 2분의 1로 갔을 때 플러스 해보면 fx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fx가 1 마이너스로 가죠. 그럼 g의 1에서의 자극한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에요. x가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fx는 1 플러스인데 g의 1에서의 플러스니까 역시 1이에요. 극한값, 함수값 둘 다 존재하지만 둘이 다르죠? 그래서 연속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연속인 x를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2랑 2분의 1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필수예제 4번을 봐봐. 이거랑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보다 약간 어려운 게 필수예제 4번이야. 이거 이해 안 간 사람 없지? 그림이 귀찮아서 2 1 2 3 4 3 4 5 1 요런 그림이 있거든. YNFX.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요 f.fx로 하나 정의되어 있거든. 0에서부터 3까지. 그 다음에 fx의 제곱으로 정의되어 있거든. 얘는 3에서부터 5까지.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냐면 요 닫힌 구간 0부터 5에서 gx가 불연속이 되는 x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fx는 4에서만 불연속이에요. 그럼 내가 이 불연속이 되는 gx가 불연속이 되는 x를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점에서 먼저 조사를 해줘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fx가 불연속인 x는 4라는 점에서. 자, 두 번째는 GX가 부른. 아니죠. fx가 불연속인 x는 4. 이건 fx고 gx가 이거예요. gx는 3에서 불연속이잖아요. 두 번째 gx가 3인가? 그러니까 x는 3에서도 조사해줘야 되죠. 자, gx가 불연속인 x는 3에서도 조사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또 어떤 점도 조사해줘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는데
요 합성함수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 F 도트 F니까 F 안에 있는 F가 뭐가 되는 거? X가 2일 때. 그러니까 F의 FX가 불연속인 걸 봐야 되고 싶은데 요게 지금 뭐가 되는 4가 되는 거. 즉 FX가 4인 X가 2라는 점에서도 조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점들에 대해서 실제로 불연속인지를 조사를 해보자고. 알겠어?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요? 귀찮은데? 하나만 해볼까? 다 할까? 해보자. 자, 첫 번째는 빨리 해볼게요. x는 4라는 점 봐봐. 그러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을 봐야 되잖아. x는 4라는 점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요 g4가 얼마예요? g4는 여기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f4가 뭐니까? 0이니까 0이죠.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 극한값 봐야 되지. x가 4로 갈 때 요 gx를 보고 싶은데 4로 가면은 요거로 따라오잖아요. 그럼 얘는 4보다 큰 쪽에서 올 때 4보다 큰 쪽에서 오면 1 플러스 얘가 지금 1 플러스인데 그 제곱하면 무조건 뭐가 돼요? 1이죠. x가 4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0이죠. 0. 맞아?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느 점에서 조사하자고? x가 3인 점에서 조사하자고. 그럼 x가 3인 점에서 조사해보면 일단 g3을 봐야 되는데 g3은 얼마예요? 3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럼 F3이죠? F3은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얘는 4죠. 아, 맞죠? 4죠.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3으로 갔을 때 극한값도 조사해줘야 되는데 이 극한값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3보다 큰 쪽에서 올 때랑 작은 쪽에서 올 때로 나누자고. 그럼 3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요걸 따라와야 되죠. 그럼 얘는 F3으로 가죠. 그럼 2의 제곱이죠. 그럼 얼마예요? 얘는 4죠. 얘는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요걸 따라오죠. 그럼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2로 오죠. 그럼 F의 2에서 플러스니까 얘도 4죠. 얘는 함수가 극한과 같아요. 그래서 연속이에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 X는 2에서도 조사해 주래요. 세 번째, X는 2라는 점에서도 조사해 보면 G의 2가 얼마죠? 2는 여기에 들어가죠. 그럼 F2가 4였죠? F4랑 같죠? F4는 0이죠. 됐어요? 그럼 X가 2로 가는 거에 극한값도 조사해 줘야 되죠? 2로 가는 거에 이 극한값 조사해 보면 얘는 2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는 어디로 가요? 요거 따라오죠? 2보다 큰 쪽에서 오면 4로 가는데 4보다 작은 값에서 오죠? F의 4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얼마? 0이죠. 2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4로 가죠? 4보다 작은 값에서 오니까 F4 마이너스죠? 얘도 0이죠? 그 둘이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연속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불연속이 된 X는 4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렵죠?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다고 해줄래?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배우는 정리가 두 개가 있어요. 배우는 정리가 두 개가 있는데 오늘 꼭 외워야지만 요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정리가 있거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해야 돼요. 99, 81 이렇게 하듯이 그냥 이거 외우는 정리예요. 그 첫 번째 정리가 뭐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요. 이건 쉬워요. 옛날에 뭐 백지 주고 막 쓰라고 하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럼 김주혜 뭐죠? 자,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뭐냐면 요 닫힌 구간 AB에서 요 fx가 연속이면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둘 다 갖는다야. 최대값 또는 최소값 아니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바로 최대 최소 정리고, 사실 이 정리는 되게 심오한데 이 두 가지 정리는 증명 없이 하거든요. 증명 없이 하는데 이 최대 최소의 정리는 언제 쓰냐면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나오겠죠. 근데 나중에 뭐 적분이나 미분의 활용 이런 데 가면 어려운 문제들 중에 증명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 적분의 평균값 정리 뭐 이런 거 있거든. 롤의 정리도 증명할 때 일단 여기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데 써요. 근데 여러분들 당장 요 2단원 풀 때는 객관식으로 나오는 한 문제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이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거죠. 사이값 정리. 다른 말로 하면 중간값 정리라고 돼요. 옛날 용어입니다. 세대천하죠? 자,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자 봐, 사이값 정리는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연속인 fx가 있고 FA랑
FB가 서로 다를 때 이거이면 FA와 FB 사이에 어떤 K에 대해 FC 이퀄 K인 그런 C가 요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느낌은 오나요? 일단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A부터 B까지. 연속이니까 그냥 임의대로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함수값이 서로 지금 다르죠. FA랑 FB. 이게 다른데 요 사이에는 어떤 K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요 FX가 이 K가 되도록 하는 그런 X가 여기서 지금 몇 개 존재해요? 3개 존재하죠. 이런 C 값이. 맞아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연속함수면.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그럼 얘가 이제 왜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럼 이게 왜 쓰이는 거냐면 요건 어디서 쓰냐면 요 K를 X축으로 바꿔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fx랑 x축과 만나는 점이 뭐죠? fx랑 x축과 만나는 점이 해잖아. 실근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근의 존재성. 그러니까 실근의 존재성.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명할 때 쓰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알겠어? 그런데 요 사이값 정리로는 알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뭘 알 수가 없냐면 실근의 개수는 파악할 수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파악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 그럼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럼 이런 거는 예제를 바로 볼게요. 예제는 되게 쉬워요. 이거 지워도 되죠, 그림. 외웠습니까? 그러니까 이따 집에 가기 전에 물어볼 거야. 사이값 정리 얘기해봐, 상현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닫힌 구간의 함수 fx가 연속이고 fa랑 fb가 서로 달랐을 때 그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fc 이퀄 k가 되는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쓰라고도 시험에 나와. 알겠어? 아 진짜 복잡한 거 같은 데서 사이값 정리를 쓰세요. 이게 시험 문제야. 2점짜리 막 이런 거. 다 누구나 맞춤이다. 됐죠? 그럼 이거의 예제를 하나 보시면 3x 3승 6x 제곱 플러스 1은 0 이런 3차 함수가 있거든. 요게 마이너스 1부터 0 0부터 1 요 구간에서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증명해라. 이게 질문이에요. 열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 점이 아닙니다. 열린 구간이에요. 알겠어요? 요 구간에서 실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한번 증명해 보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서술형으로 나오거든, 보통 이거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증명. 내가 fx를 3x 세제곱 6x 제곱 플러스 1로 잡겠지. 그 다음에 이 fx는 다항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이 fx는 다항함수이므로 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사이값 정리를 쓸 조건은 됐어요.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이죠? 그 다음에 뭐 집어넣어봐요? 0 집어넣으면 1이죠? 맞아?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아직 자세하게는 못 그리겠지만 마이너스 1이랑 0을 집어넣어 봤을 때 이게 지금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 반드시 x축을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연속인 함수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f-1과 f0의 곱이 0보다 작으므로 이거이므로 요 마이너스 1부터 0이라는 구간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f0은 1이라고 했고 자 f1도 조사해 볼까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죠. 그럼 f0이랑 f1의 곱이 역시 0보다 작은 게 됐잖아요. 따라서 0부터 1이라는 요 구간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K가 0인 거예요? 그렇지, K가 0인 거죠. 이해했어?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함수값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x제곱 빼기 1분의 2x 플러스 1. 요게 x예요. 자, 요렇게 되는 함수가 있는데 요게 요 구간 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느냐 실근이 존재하는 걸 한번 증명해 보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fx를 뭐로 잡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쪽으로 넘기고 싶죠? 그러니까 fx를 x제곱 빼기 1분의 2x 플러스 1 빼기 x로 잡을 거예요.
근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 구간에서는 연속이 되는 거 맞죠?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 함수는 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은 아니지만 열린 구간이라고 합시다.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에서 연속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재현아 이 구간에서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어떻게 했죠? 각각 대입해 봤죠? 그럼 0을 먼저 대입해 볼까요?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얘는 0보다 작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려고 했어요. 안 되죠. 분모 0이니까.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는 보호를 따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에 가장 가까운 값을 집어넣어서 보호를 따져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0.99999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채은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계산을 못하니까 극한을 하는 거예요. 얘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예요. 무슨 극한? 좌극한, 우극한? 우극한을 해줘야죠. 이 구간이니까. 알겠어?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을 조사하자고. 그럼 얘는 이제 x제곱 빼기 1분의 여기 지금 2x 플러스 1에다가 x 빼주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이제 분자를 다시 보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인데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나는? 되니? 뭐 들어가면 되냐? 인수분해 되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0, 3, 1 돼? 1 넣었을 때 돼? 안 되는 거. 안 돼? 그럼 내 문제가 틀렸나? 뭐 집어넣어야 되죠? 이런 거 넣었을 때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해요?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하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얘 지금 마이너스 1로 가잖아?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분모는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 분자는 플러스 1 다시 마이너스 1로 갔잖아.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가네. 그럼 얘는 0분의 마이너스 1꼴이네. 됐어? 그럼 분모는 무한히 작아지고 있잖아. 분자는 마이너스 1로 가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요한 어? 발산은 자, 얘가 지금 점점 자 분모도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니까 분모는 0 플러스 쪽이거든. 그러니까 분모는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 0으로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이 전체 극한값이 어디로 가야 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그래봐 쭉 내려가는 거지. 맞냐?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맞아? 다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거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 맞지? 근데 분모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온다는 건 0.9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얘가 0 플러스가 아니라 0 마이너스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고. 이해했어? 왜냐면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 부호가 달라야 증명이 되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지금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한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해주면 x가 마이너스 1 쪽에서 큰 쪽에서 왔을 때 이 fx라는 거의 극한값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f0이라는 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고단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알겠어? 전화 이해했어? 이렇게 푸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실근의 개수는 지금 파악을 못했어요. 아니 0일 때 음. 뭐였어요? 0일 때 극한값? 아니 0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아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이건 어떤 거냐면 봐봐. A1, A2, AN 얘가 지금 X 빼기 A1분의 1 X 빼기 A2분의 1 쭉 가가지고 X 빼기 AN분의 1 요게 0이야. 문제는 뭐냐면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한번 조사해보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해보아라. 이게 질문이야. 그럼 어떻게 풀까요? 일단 분수 방정식이잖아. 분수 방정식. 어떻게 시작할까요? 성분해요.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고 싶죠. 그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보면 x-a1, x-a2 해가지고
x-an까지의 얘를 곱할 거야. 그럼 요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냐면 x-a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a2 건너뛰고 이렇게 되지. 됐어? 맨 마지막 식은 x-a1부터 x-a-1까지 나왔어. 그럼 요게 0이 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야. 잘 봐봐. 어떻게 따질까? 요걸 내가 fx라고 둘 거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느낌에? 자, 봐봐. 요 1번식의 실근의 개수랑 요 2번식의 실근의 개수는 같을 거거든? 거기까지는 이해하지? 거기까지 이해하지? 그러면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알고 싶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뭐 이용해줘야 돼? 사이값 정리 이용해줘야 되잖아. 그럼 사이값 정리 이용해주려면 얘가 지금 다항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 그럼 뭘 집어넣어 보고 싶어?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야? 제일 큰 거랑 작은 어?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 거. A1이랑 그러니까 A1을 집어넣어 보라고. A1 집어넣으면 재미난 일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A1 빼기 A2, A1 빼기 A3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 거는 남지만 나머지들은 다 0이 되잖아. 맞아? 그럼 이거 부호 재현이 뭐야? 양수야, 음수야? 이거 양수지. A1이 제일 큰. 맞아? A1이 제일 크니까. 재현아 이해해? 그럼 여기다가 A2를 집어넣어봐. 그럼 A2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얘 0이지. 여기는 A2 빼기 A1이고 그 다음에 A2 빼기 A3이고 쭉 해서 이렇게 가는데 요거 하나만 음수고 나머지는 다 양수니까 0보다 작아. 이해했어? 느낌 오지? 그러면 FA3은 또 0보다 클 거 아니냐. 맞아? 이해했어? 자,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 못 그리잖아. 근데 뭘 아냐면 A1을 집어넣었을 땐 양수야. A2를 집어넣었을 땐 음수야. AN을 집어넣었을 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N이 짝수 홀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실근을 적어도 하나씩은 같잖아. 맞아? 그럼 요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라고 할 수 있어? N-3개.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적어도 n-1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맞아? 근데 이게 답은 아니야. 알겠어? 자, 답은 실근의 개수를 정확하게 구하래. 선생님 아까 실근의 개수는 정확하게 구할 수 없다며요.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구할 수도 있다 그랬지. 얘를 구할 수 있거든? 그럼 답은 뭘 것 같아? 그 이유를 얘기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뭐라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수가 없어요. 뭐가 이상해? 이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적어도 n-1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 게 맞거든? 이거 맞는데 요 답이 n-1개가 되는 것도 맞아. 맞아? n-1개 이게 답이거든?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이 뭐냐면 요거랑 요 사이에 어떤 말이 있어야지만 답이 이게 될까? 또 국어 문제로 바뀌었어요. 요거랑 요거 사이에 어떤 말이 있어야 답이 이게 될까? 자, 우리 문과 두 친구들 얘기해봐요. 자,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논리. 자, 얘가 적어도 n-1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답이 n-3개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이 논리가 충분할까요? 재밌지 않니, 재현아? 아니, 재미없나? 아니, 되게 졸린데 참고 있어서 뭐라고도 못하겠고. 이제 안 졸리지? 얘기해봐, 그러면. 힌트 얘기해줬잖아. 이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n-1개 이상의 실근을 가져. 근데 내가 답은 n-1개가 맞다고. 그럼 요 사이에 최소? 최소 n-1개 이상이다라는 건 요 말이죠. 그럼 최소 말고. 뭐라고? 최소 말고. 최대?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아니야. 최대 최소 정리 아니야. 국어 문제라니까 얘들아.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n-3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 게 맞다고. 답은 n-3개라고. 그럼 여기 사이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이게 답이 맞냐고. A 그 값에서 최대. 뭐라고? 아니야. 국어 문제라니까? 그중 최소값은 최소값이 왜 나와? 이 적어도 n-3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데 라는 말은 실근이 n개일 수도 있고 2n개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잖아. 그중 가장 최소값은 n-3개이니까 아니야. 틀렸어. 자, 국어 문제라니까 얘기해줘. 국어 문제라고. 왜 이렇게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국어. 여기 들어가 빈칸의 말을 고르시오. 1번. 준경이 오늘 4시까지 남는다. 뭐 2번 뭐 이런 2번 뭐 이렇게 보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 논리 문제니까 논리.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 논리 문제야. 최대값도 n-1 그러니까 실근이 n-1개 이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실근이 답을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 최대값 최소값 사이에 아니야. 있을 때 아니야. 분수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야 이 논리가 충분하냐고. 지금도 충분해요. 아니야. 실근이 n-1개 이상이라는 말은 n개도 될 수 있고 그냥 그렇게 하면 2n개도 될 수 있잖아. 이게 답이 아니라니까. 얘는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던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실근은 n-1개가 답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어 아직.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고 어떤 말이 들어가면 이게 충분하냐고 그 논리가. AN-1이라면 AN 아 그런 거 아니라고. 국어 문제라고 국어. 필수로 갖는 거? 필수? 자, 이 실근은 이거이므로 답은 이거야. 그럼 여기 이거는 네모 안에 들어가 세 글자만 얘기해봐 그러면. 국어. 자, 너네가 생각해. 자, 나는 너한테 사탕을 5개 주고 싶어. 난 너한테 적어도 5개 이상을 줄 거야. 근데 난 5개밖에 주고 싶지 않아. 그럼 너한테 최대값 그러니까 최소 모르겠어? 국어를? 많아야 n-1개밖에 주지 않을 거라고. 나는 너한테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어? 이해 안 가? 너는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최대로 n-1개까지밖에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했으면 맞는 말이지.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이제 내 질문이야 이제. 그 다음 질문. 왜 실근이 많아야 n-1개일까? 자, 라는 거는 저 fx에 써 있어. 아 X의 차수가 그렇지. x의 차수가 아 몇 차식이야? n-1차식이죠. 그러므로 얘는 실근을 많아야 n-1개밖에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이 n-1개 이렇게 써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물어봤으면 좋죠 갑자기. 아, 이걸 내가 채워넣고 싶었어. 이거 채워넣고 싶었어.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미분 계산할 거예요. 3단원짜리요? 3단은 조금 할 거예요. 배고파요. 참으세요. 네. 자, 조금만 할 건데 함수의 미분. 함수의 미분의 첫 번째는 이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 그 수원 15단원은 목요일날 질문 받을 거고요. 수투도 숙제를 그때까지 좀, 예,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몇 시? 몇 시였죠? 까먹었어. 5시 반인가? 5시 50분. 50분이요? 시간 5시 50분. 왜 생겼어요? 화요일은 8시 반. 목요일은 5시 50분. 먹고 와야 돼. 밥 먹고 와야죠. 몇 시에 끝나? 11시 전에 끝나니까. 6시부터 시작할 거니까 8시 반 안에 끝나요. 예. 올 수 있어요? 학교 야자 빼고 오면 되죠? 맞아. 밥 먹고 와야 돼. 그럼 최대한 빨리 먹고 오면. 이상 없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요. 자,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뭐냐면 요 닫힌 구간에서 요 평균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이게 정의예요. 자, 얘 뭐라고 읽을까요? 델타 X. 그렇지. 델타라고 하는 거는 변화량입니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러면 x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델타 X. x의 변화량은 뭐예요? b-a죠. 그러면 y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FA 그렇지.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야. 알겠어요? y는 fx의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 알겠어? 그럼 얘의 이제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의미.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 a부터 요 b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지. 요 점을 p, 요 점을 q라고 한다면 요 pq라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요게 기하학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PQ라는 거에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순간 변화율이에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이 순간 변화율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요 차이가 지금 델타 x였죠. 그럼 이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q라는 점이 p라는 점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델타 x를 그렇지.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 얘를 구할 거거든요. 왜 영어로 그러니까 a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q라는 점이 p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알겠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b라는 점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랑 똑같아. b가 a로 가는 거랑 똑같이. 그럼 b-a분의 fb 빼기 fa거든? 여기까지 따라왔어? 얘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이 지금 델타 x를 0으로 간다는 거를 그러니까 b-h를 h로 봐봐. h. 그럼 h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h가 0으로 가는 거지. 얘는 지금 h. 그럼 b는 뭐지? fa 플러스 h지. fa 플러스 h 빼기 f 이렇게 쓴다고. 알겠어? 이해했어? 요걸 이제부터 뭐라고 쓸 거냐면 f 프라임 a로 정의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씩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요 네 가지씩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얘 이름이 뭐냐면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네 글자. 또는 x는 a에서의 그치 미분 계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그 기호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자 f'(a랑) 얘는 이제 dy, dx, x는 a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얘는 어떤 말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d, dx, fa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누가 쓴 기호일까요? 사과? 뉴턴. 그래서 얘는 누가 쓴 기호냐면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쓴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뜻이 뭐냐면 여기 앞에 D 있잖아. 이 D가 혹시 미분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미분해라. 이거 D로 시작하는 영단어. 우선순위 영단어 있는데 데리베이트야. 데리베이트. 데리베이트가 이제 미분이거든. 그래서 이 D를 따온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내가 방금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모르겠어. dy dx라고 읽었잖아요. dx분의 dy라고 읽지 말자고요. 알겠어? 무식하게. 알겠어? dy dx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dx분의 dy라고 학교 선생님이 읽더라도 그냥 눈 질끈 감고 있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괜히 선생님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냥 dy dx라고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dy dx를 읽는 거고, 자 이건 x는 a라는 점에서의 y를 x로 미분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 뜻이 뭐냐면 요게 지금 d, dx의 y거든. 요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y라는 함수를 요 y가 x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는데 걔를 x로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d, dx가. 알겠어?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여러 개가 와도 돼. x 세제곱. 그러니까 d, dx, x 세제곱.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x 세제곱이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하라는 뜻이라고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내 말 이해했죠? 그래서 그냥 기호가 이렇게 돼요. 기호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그럼 이 순간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뭘까요? 그 접선의 기울. 그렇지. 요 Q가 P를 향해 아주 가까이 갔으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요거의 기하학적 의미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요 두 개를 오늘 해야 되고, 오늘 해야 될 건 이제 계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계산은 어떤 거 할 거냐면, 계산 안 했잖아, 아직. 계산은 이제 예제 문제만 해볼게요. 두 문제만 하면 되는데. 두 문제 해볼까요? 자, F'A가 1이에요. F'A가 1인데,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2H 빼기 FA. 요걸 구하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까, F'A의 정의가 뭐였어요? 좀 전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플러스 H 빼기 FA. 요게 F'A의 정의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요 형태가 같아야 돼요.
요 h랑 여기 h 형태가 있죠. 형태가 같았을 때를 우리가 f'a로 정의합니다. 그럼 얘는 여기가 2h니까 여기도 2h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기 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h가 0으로 갔을 때 2h분의 a 플러스 2h 빼기 fa. 그럼 여기 다시 2를 곱해줘야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죠? 얘가 f'a죠? 얘는 2배 f'a로 쓸 수 있어서 답이 2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a 플러스 3h a 플러스 h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분자에 어떤 식을 조작해 줘야 돼요? 분자 어떻게 식을 조작해 줘야 돼요? A를 빼주고 그 다음 다시 더해줘야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죠. 그럼 내가 괄호를 묶었어 이렇게. 알겠어?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죠. 그럼 얘가 F 프라임 얘가 지금 3이 있으니까 3 곱하고 다시 곱했어. 그럼 뭐가 돼? 3 F 프라임 A가 되지. 계산 따라왔냐? 여기는 그냥 F 프라임 A였지. 그러니까 얘는 2배 F 프라임 A니까 얘도 역시 2예요. 알겠어?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를 매번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그럼 결국 미분계수라는 걸 배웠는데 이 미분의 정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함수의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를 배웠죠. 근데 델타 x분의 델타 y였잖아. 근데 델타 x가 0으로 갔었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함수의 변화율. 이걸 미분의 정의로 보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다시 미분의 정의가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줘요?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함수의 변화율. 그럼 그 정의에 따르면 요 구간이 일치해야 돼요. 얘랑 얘가 가지고 있는 구간이 일치해야 돼. 요 구간이 h잖아. 잘 봐. 요 차이가 지금 얼마야? 2h지. 그럼 분모에 2h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 식을 잘 봐. h가 0으로 갔을 때 여기가 2h 차이 나니까 분모에 2h로 만들어주라고. 그럼 여기에 f에 a 플러스 3h 빼기 f에 a 플러스 h인데 여기 식에 2를 곱해야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잖아. 그랬을 때 요 식의 의미가 뭐라고? 얘가 f'a라고. 알겠어? 아주 작은 구간에서 함수의 변화율의 의미잖아. 그러니까 얘가 f'a야. 그래서 2를 곱했잖아. 이것도 2배 f'a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네, 여기랑 같아야 된다며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의인데 요거를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매번 바꾸기 귀찮잖아. 미분의 정의로 이용하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고. 서술형에서 이렇게. 상관없어요. 단 이건 조건이 있어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근데 그거는 오늘 얘기하진 않을게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라는 거에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그냥 계산 연습만 오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가 어디까지냐면 48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48. 홀리. 와. 48페이지. 오늘까지 숙제예요?